안녕하세요. 주식수작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수익맨 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7월 9일인데요. 테크잉의 뒤를 이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살펴보면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정도만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하반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모습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국인의 매수세로도 커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장비 납품이 최소 200대, 최대 300대까지 반도체 3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실적, 놀라운 실적 성장을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4조 2천억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잠재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신규 AI 칩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뒤를 받쳐주는 HBM이 공급되는 이슈가 필요한데 현재 엔비디아랑 AMD는 계속해서 경쟁 상태에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쿠다라는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학습과 추론에서 너무나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추론 부분에서는 AMD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신규 칩 출시에 맞춰 가지고 AMD도 신규 칩을 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32 버전에 사용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HBM32 칩 역시도 기존의 4대, 6개에서 이제는 8개씩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갈수록 관련된 HBM 시장은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들어가야 되는 용량도 보면은 192기가에서 288기가, 그리고 AMD도 288기가로 맞춰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즉, 엔비디아와 AMD의 이러한 경쟁, 그리고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AI 칩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라든가 향후 많은 수많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수많은 기업들이 서버 증설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칩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요를 관리할 테크윙의 장비는 상당히 안정적인 가치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하이닉스 위주의 칩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 B 시리즈부터 블랙엘 시리즈부터 삼성전자의 칩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의 칩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각에서 보여지고 있는 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삼성전자의 퀄리티 테스트는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 시기 때 삼성전자도 한 9만원대 돌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곧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GPU를 중심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CPU랑 GPU를 섞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슈퍼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와 블랙엘을 합친 GB200이라는 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서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테크잉 외의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볼 투자 아이디어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증설 관련된 이슈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LPDDR 저전력 디램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설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이슈로 좀 투자가 많이 삼성전자 지연된 이슈들이 좀 나왔었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이 작년에 어려웠던 시기 감산 사이틀과 더욱더 맞물려서 지연되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일정 부분 좀 다시 증설을 해도 기존에 이제 그 공급 과잉으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즉 지금부터는 생산 라인이 HBM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LPDDR을 더욱더 만들어야 될 이유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설 라인에 대한 이슈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LPDDR의 사용 확대에 따른 이슈도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GPU 기본적인 이제 AI 칩, AI 가속기로 생각하고 있던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같이 사용하게 되는 CPU인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보조해주기 위한 메모리로 LPDDR5를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DDR 활용해가지고 HBM을 쌓을 때는 아무래도 안정감이 훨씬 더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인데, LPDDR 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전력 D램이라고 합니다. LP 로우 파워 저전력 D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D램 대비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에 전력 문제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요. 전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현재 이런 AI 칩들 데이터 센터가 갖고 있는 좀 문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 문제들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LPDDR 램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LPDDR 램도 4층까지 적층을 하면서 성능을 보완해주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LPDDR 램의 사용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기존의 메모리 라인의 변경도 HBM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설 이슈와 LPDDR 램에 대한 이슈 두 가지 모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 알려진 종목이잖아요. 제가 정말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응들 기간 조정으로 6월 달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정도서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설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몇 개 짚어드리면은, 좀 메인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STI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 속에 담아 두셔도 되겠습니다. S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SS라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반도체 라인에서 약품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 라인 증설 전반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어려웠던 시기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라인을 꽉 잡고 있고, 여기에서 HBM용 장비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리플로우 장비를 지금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리플로우 장비를 통해서도 성장세를 현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라인 확대, 증설 확대와 더불어 가지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시가총액 1조 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장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 중에 아스플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관 부품 같은 것들을 좀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가스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을 국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증설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1000억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죠. 거래 많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기서 횡보하다가 매물 뚫고 돌파하는 시기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정도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1300억대 종목임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해 둘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증설 관련된 종목들, 이 중에서도 핵심 종목들을 결국에는 가려가지고 비중을 조금 싣고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더욱더 정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종목들 더욱더 접근하고 비중 조절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설 관련된 이슈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 하나 이제 저전력 D램 관련 이슈가 나올 텐데, 사실 시장에서 저전력 D램 관련해가지고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작년에 보였던 종목은 제주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이제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안 하고 있던 이런 좀 저가 저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니치 마켓을 공략했던 종목인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온디바이스 AI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제주 반도체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로 큰 급등을 했는데, 이후엔 내리막길을 좀 타고 있죠. 아무래도 사실 저전력 D램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 게 주류가 되는 거지, 제주 반도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전력 디램에 대한 이슈가 좀 확대가 되고 계속해서 신작 스마트폰들이 지금 흥행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현재 스마트폰 ASP 평균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폰 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AI 기능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확대가 될 때 한 번씩은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갖고 있는 반도체 IP 종목인데 이 종목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이 LP DDR5 관련해가지고 이 메모리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지식재산권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식스왕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LP DDR 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여기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된다라고 한다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제주 반도체보다도 더 큰 성장과 관심을 이번에는 시장에서 조금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LPDDR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 여러 종목들이 아마 좀 난립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에이펙트 같은 LPDDR2 관련된 이런 종목들까지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뭐 단기 급등세가 한 번씩 빵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주류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씩 더 챙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LPDDR 같은 경우에는 4층으로 적층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뭐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장비가 부품이 수혜를 받는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HBM만큼의 그런 이슈는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LPDDR5, 6를 양산을 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핵심적인 뭐 설계 자산이라든가 증설에 대한 이슈들을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챙겨 놓을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AI 칩은 발전을 하면서 여기에 요구되는 메모리가 조금씩 변형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HBM을 중심으로 AI 가속기 칩을 보충해 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LPDDR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능과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이슈까지도 한 번에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생산 라인들이 기존 일반적인 디램 생산 라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규 증설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 좀 챙겨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정말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뭐 여기서 바로 더 돌파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만약에 6만원 초반대까지 눌러주면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근데 결국에는 당분간 이렇게 기간 조정하면서 하반기 다시 한번 상승, 안정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테크윙 대응하면서도 테크윙 뒤를 이을 종목들 LPDDR이라든가 증설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압축적인 종목 접근과 대응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들도 더 챙겨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